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 보면요. 영국 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7월 19일부터는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존슨 총리는 코로나와 동반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배울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날씨 및 학교 방학 일정을 고려하며 봉쇄 조치 풀기에 적절한 시간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5일 예정됐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일간 40만 배럴 증산 및 감산 계획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제안을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WTI 유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달력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요 경제 지표가 담긴 달력을 선물로 준비해봤는데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이 마스터들의 해안이 담겨있는 이 달력을 통해서 여러분 책상 앞에 이렇게 부적처럼 올려놓으시면 조금 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달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맞서님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네, 화요일 차트 남자 맞서님과 함께합니다. 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전일 이후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전일 휴장이었죠. 미국 독립일 이제 기념일로 인한 이제 미국장이 쉬었는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좀 더 이제 상승 출발을 좀 가파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있을 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차트 남자님의 자세한 분석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현재 시각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포착됐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 금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5일은 UAE의 감산기간 연장에 각국 산유량의 규모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 FX는 유로존 경제활동이 6월 서비스 활동이 급증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일단 나스닥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했는지 외신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외신은요. Fed Meetings Minutes, What to Know This Week라는 제목입니다. 연준 회의록 이번 주에 알아야 할 사항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FOMC 회의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요일 날 6월 일자리 보고서가 고려하지 않을 점이라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상승과 지난해에 비해서 시간당 평균 소득 가속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려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이제 연준 논평에서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이제 상당한 추가 진전을 향한 조치로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강조해 줬고요. 또한 이제 미국은행 경제학자가 연준에 다가오는 회의록을 검토할 때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테이퍼링의 경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우려 수준, 마지막으로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의 회복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가 중요시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뒤이어서 맞선님과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일단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24% 상승한 14,7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트레이딩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챙겨주셨어요. 네, 매수 팻말 들었고 네.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 혹시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봉에 대한 올선 간의 이 괴리감이 또 벌어져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들은 14,600포인트부터 14,48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770단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내려와야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고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자리값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당일 트레이딩이죠.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14,700포인트 전일 종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일 종가 부근 라인이 이제 시가 라인대랑 같이 좀 자리하다 보니까 이 구간대가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조정폭이 나온 이후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조금 더 차트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15분봉 차트를 좀 켜봤는데요. 지금 15분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53%나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 항상 이제 제가 차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에 대한 지표를 보거든요. 그래서 매수 물량과 이 매도 물량이 어디 구간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15분봉 상에서 보게 되면 현재 14,750포인트부터 14,740 이 구간대가 지금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은 박스에 대한 추세다. 박스에 대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5분봉상에서 14,740포인트와 750포인트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대응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4,7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레인지, 지금 구간, 지금 가격대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간의 레인지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는 매수로 대응하고 싶을 때는 15분봉상에서 750 라인대를 60분봉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분봉 종가선을 보게 되면 지금 양봉의 종가선인데 이 양봉에 대한 종가선이 14,753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15분봉상에서 매물대를 충분히 지켜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시에는 14,740포인트 기준으로 매수를 잡으시고 이제 손절 포인트를 10포인트 기준으로 한번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에서 지금 5일선 간에 제가 항상 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대는 양봉의 중심가예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우리가 일봉 최근 나왔던 시세가 발산이 나왔던 캔들을 보게 되면 양봉 중심가에 딱 일봉 5일선이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은 충분히 내려왔다. 즉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 간의 이격 조정은 내려왔다 보니까 우리가 큰 폭에 대한 조정 포인트를 보여줄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제외해 두시고 단기적으로 오늘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시되 좀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60분봉상에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채널 상단 부분까지 또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일에도 그랬다시피 상단 부분만 오게 되면은 계속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줬었어요. 다만 좀 약한 조정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세 발산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또 조정받을 구간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늘 관점에서 좀 짧게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통상 보조 지표를 좀 보는데 장기 분봉상에서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DMI 차트를 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MI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힘이 30선을 상회하는 기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 7월 6일과 그다음에 시세가 발산이 나왔었던 7월 6일 화요일 날짜 캔들의 19시면은 7시죠. 7시 날짜, 저녁 7시. 이 저녁 7시 이후에 30선을 상회하는 그런 매수 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간대에서 이미 시세에 대한 힘을 거의 다 보여줬고, 지금 구간대에서는 이 검은 선이 크로스업을 하는, 즉 매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빨간 선이 매수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매수 힘이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이 검은 선을 크로스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통상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매수 힘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횡보 내지는 적어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높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크로스 다운을 했지만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이 빨간 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크로스 다운하는 추세이고 현재 60분봉상에서 봤을 때 채널 상단까지는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면, 지금 구간대에서 매수로 대응한다라면 뭔가 이제 좀 더 큰 기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매도 관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5분봉상에서 매물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들을 말씀드렸죠. 14,750 라인대와 740 구간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중점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는 이제 고점에 대한 매수를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잡아가시는 거는, 이게 매수 힘이 60분봉상에서 30선을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 하회하고 그다음에 추세 강대가 크로스업 됐다가 다시 고개를 좀 떨구는, 아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첫 번째로 매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분봉상에서 봤을 때 14,740 라인대가 60분봉 종가선으로 또 다시 12시 이후에 봉이 끝나게 된다라면 매도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수 힘이 꺾이는, 즉 30선을 하회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조건이고, 두 번째에 대한 조건은 60분봉상에서 14,740포인트가 종가선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도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자세한 분석으로 공격적인 투자 시 14,740에 매수하라고 말해주셨는데, 조금 전 11시에 발표됐죠. 미국의 6월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인 63.3을 하회한 60.1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맞선님과 함께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맞선님, 오늘도 나스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여러 가지 뭐 골드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FOMC 의사록을 좀 주시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혼조세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FOMC 이번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에 있었던 4월에 있었던 이 회의록의 내용은 어떤 것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내일 나올 회의록 내용은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월 FOMC 회의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노동시장에 대한 회복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FOMC가 느끼는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완전 고용 목표 달성과는 일단은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후에 회의록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크게 보여줬다가 미증시는 저점을 크게 보여줬다가 반등을 상당히 좀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고용 목표 달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이라는 이런 발언들, 즉 이런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전주에 좀 대비했을 때 고용 지표가 발표를 했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좀 크게 좀 발표하는 85만 명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FOMC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뭔가 멘트들이 내일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FOMC 내용을 가지고 6월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단은 노동시장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서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조기 퇴직하고 지금 건강상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육 문제랑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4월 FOMC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고용이 좀 뭔가 서프라이즈로 회복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오고 갔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조기 퇴직과 건강상 이유, 뭐 보육 문제는 아직은 정확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등은 오히려 실업수당이 좀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일자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체크가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네 가지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네 가지들 이유로 인해서 고용 회복이 좀 더뎠는데 나머지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유가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사실 좀 많이 차지하는 거였어요. 돈을 좀 나라에서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가서 뭔가 일할 뭔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최근 고용지표가 회복되는 부분이 좀 나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내일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추가 진전이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자리들이 진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고용이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노동 수요의 증가예요. 노동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그러니까 즉 노동을 구하려는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임금을 주고 노동을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약간의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통상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회복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임금 상승 압력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임금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노동 수요 증가라고 했죠, 방금. 근데 이러한 노동 수요에 대한 증가 자체가 노동의 수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부분이 생기면은 임금이 좀 낮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면서 저임금에 대한 일자리가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뭐 호텔, 레저 뭐 이러한 일자리들이 전주에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수치로 좀 발표를 했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요적인 측면이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은 다시 좀 낮춰질 수 있다. 낮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저임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은 상품 생산에 대한 일자리는 구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연준이 얘기하기를 일자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7, 8월에 대한 이 고용 지표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가 이제 추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테이퍼링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FOMC가 7월 29일 날에 또 한 번 또 있어요. 근데 이 7월 29일 날에 얘기들이 나올 것들이 지금 이제 전주 대비 고용 관련해서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이제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파월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정상화 시기가 또 다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 목표를 향해서 빨리 추가로 좀 진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나왔었던 델타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경제 정상화 시기가 좀 늦춰진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주춤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실업률이 좀 불안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미국 실업률에 대한 추이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0.1%나 상승을 했었죠. 5.9%나 상승을 했었는데 실업률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경제활동 인구 유입 증가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인구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나 여러 가지 일자리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통계에서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억 6천만 명의 수준에 비해 이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94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너무 큰 폭으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고용이 85만이나 회복됐으면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해서도 실업률이 이렇게 나온 거는 충분히 호전적으로 좀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85만 명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 내용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는 나오진 않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리스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표들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같은 것들은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상당한 진전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전망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이전만큼은 높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4월 FOMC에서 이제 회의록 내용을 공개를 한 내용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만큼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델타 막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리스크가 될 만한 소재인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으로 계속 재봉쇄 조치령도 내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방 접종률이 일단은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제 예방 접종률 모더나, 화이자 이런 예방률과 또다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도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률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증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파월이 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확실한 발언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잠재적인 주저를 고려하지 않을 때 고르지 않은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8월과 9월에 또 8월에 발표될 고용지표죠. 8월에 발표될 이 7월 고용지표를 또 보고 나서 요게 또 한번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언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중요한 지표들 뭐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완전 고용의 이 추가 목표를 진전이 될 때까지 이런 지표들을 어느 정도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일 나올 내용들이 저번 주 미 고용 지표 관련해서 고려를 하진 않겠지만 7월 29일 날에 오히려 이제 좀 여러 가지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연준의 완전 고용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7월 말에는 이제 다시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니까요. 그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남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이제 5일 흐름 살펴볼 텐데요. 외신을 통해서 한번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외신은요. Oil hits 3-year high after OPEC plus abandons meet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OPEC 플러스 회의가 결렬되자 석유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6-year high, 그러니까 6년 만에 또 다시 최고치를 찍고 then turns negative,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외신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목표를 낮추도록 설득을 못한 모습인데요. 이제 오펙과 동맹국이 석유 생산 증가 결정을 포기한 후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유가가 3년 만에 치솟았던 겁니다. 또 아랍에미리트가 공급 목표가 너무 낮다고 말하면서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동맹으로부터 추가 배럴 지원 없이 8월에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 때문에 유가가 즉시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펙의 사무총장인 모하메드 바르킨도는 장관들에게 회의가 취소됐다고 알렸고요. 다음 회의 날짜는 당연히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이어나갔지만 이제 한편으로서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입장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연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결정을 막았기 때문에 회의가 취소됐고 현재 생산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인 기사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추후에 맞선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일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5일은 현재 0.96% 빠진 74.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선님과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매도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5일이 하락을 크게 보여줬어요. 지금 77달러 거의 이제 근접을 하다가 76.98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리는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시가 라인 때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시가 라인 때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75달러 선 부근 75달러와 이 75.30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대에 내려오면 이제 이 부분대의 기술적인 반등까지 온다면 매도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오늘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당일성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리값 계속 포지션 걸어두고 물론 이제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자리를 안 주면은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준다라면 대응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75달러에서 75.30달러까지 반등 시 매도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저희 조금 더 차트를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단감 이탈 나왔고 자 매물대 75달러 부근에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좀 관련해서 또 따로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일봉에 대한 오일선은 이미 한번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한번 좀 추가로 좀 대응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상 우리가 저점 포인트가 6월 29일부터 현재 7월 6일까지 계속 매수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지금 하단 이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요 매물대라고 하는 이 지지 구간대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74.80달러 선에서 이탈이 나온 건데 제가 통상 얘기를 하죠.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횡보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요 매물대가 이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 시에 대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75달러와 75.30달러 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잡는 뭔가 이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좀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통상 저항선과 지지 구간이라고 하는 이런 매물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매물대들이 크게 이탈이 나옵니다. 즉 60분봉 종가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60분봉 종가선 확인한 이후에 매물대 이탈이 나온 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반등 시에 이러한 저항선 부분과 지지 구간에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과 저항선, 이 중심선 근처에서 매도에 대한 뭔가 이제 전략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즉 진입 포인트 시점을 잡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매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중심에 대한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도 이탈이 나왔고 제가 중요 말씀드렸던 매물대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이 주요 중심선 근처에서 매도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은 좀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5.30달러 선과 75달러 선 이 부분 여러분들 주시하시면서 매도 전략 트레이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차트 남자님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1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어서 아까 외신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오펙 플러스가 또다시 이제 결렬이 됐어요, 왓소님.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진짜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사실 이제 이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나 결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여기에 대해서 왜 결렬이 계속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지금 유가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트레이딩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시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아마 오늘 트레이딩하는 게 좀 다소 좀 무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통상 A자라고 하죠. A자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상. 근데 네.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추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렇네요. 봤을 때. 그러면 시장도 계속 그렇게 불확실성이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왜 자꾸만 되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결렬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우디 안과 뭐 아랍안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우디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감산 공조를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8월까지가 기존 감산 기한이에요. 그래서 2022년 8월 되면 감산 기한을 원래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계속 12월까지 늘리자. 12월까지 늘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셰일 기업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러한 그 수급적인 문제 자체가 감산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다시 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우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랍 쪽에서는 아무래도 2022년 12월까지는 너무 무리하다. 즉 좀 생산을 하게 좀 도와달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점진적인 일단은 증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감산에 대한 규모를 유지를 하되 뭐 이제 아랍도 사실 동의를 했습니다. 2021년 8월이죠. 8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200만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이게 참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감산을 하면서 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에 나왔던 내용이 12월부터 해가지고 총 200만 배럴들이죠. 2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수요도 그렇고 지금 뭐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지금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거를 해결을 해주자. 그래서 이게 증산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랍은 동의를 했지만 2022년 8월까지는 종료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감산을 이제 종료를 해달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오펙 회의가 결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 지금 감산 공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과 이 아랍안의 내용들을 좀 합산해서 이제 좀 말을 하면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무엇을 이제 시사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오펙 플러스들의 이러한 회의들이 계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통제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나도 이제 합의 안 해. 나도 이제 합의 안 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랍이 지금 감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8월까지는 하겠지만 이 이후에는 증산을 뭐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회의 내용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안 하면은 이 다른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제 아랍도 뭔가 증산을 하게 허락을 해준다라면 사우디 측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나도 이제 증산을 하게 해달라. 너도 나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뭔가 이제 감산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아랍 한 명 때문에 네. 이 아랍 한 나라 때문에 여러 오펙 플러스 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이 혼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진짜 위아래로 막 흔드는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랍은 좀 사고를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2020년 8월 때 그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탈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도발을 많이 하는. 그렇죠. 계속 나라가 도발도 많이 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오일이 뭔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일 막 ETF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잠시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뭐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왜 자꾸 이제 아랍이 계속 증산을 하냐. 왜 2022년 8월까지만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아랍은요, 지금 생산에 대한 능력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산의 능력은 이렇게 뛰어난데 지금 생산에 대한 총액이 지금 기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겠네요. 답답하죠. 아랍 입장에서는. 아랍 입장에서는 뭐 오일로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산을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수출도 하고 무역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사우디가 여기에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준선을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더 만들지 마라. 네. 앞으로 감산 계속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랍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펙 플러스 나가고 나는 그냥 이제 마음대로 생산할 거야. 그러면 그런 파격적인 일을 그런 할수 파격적인 있을까요? 일이 즉 변수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요. 네. 우리 오일이 진짜 완전히 좀 무너집니다. 예. 러시아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유가하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아랍이 이번 기회에 또 그런 뭔가 이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이게 합의가 이제는 날짜도 이제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아직 날짜도 이제 안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제 완전 취소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 취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네. 근데 그 시간 안에는 오일이 지금 되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핵심인 것 불안한 같아요. 장세를 네. 보이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조심스러운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오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잠시 관망하는 그런 준비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의 이제 감산을 계속 시행 중이긴 한데 이 아랍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감산을 큰 폭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당히 낮아요. 예, 기준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랍이 계속 찡찡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증산하게끔 해줘라.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랍 한 명에 대한 제안을 들어주게 된다면 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생산 능력과 산유량이 얼마 나오고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너도 나도 증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이제 캐파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네.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안 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랍이 좀 굴복해야 이 합의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일의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요동치는 관점에서 뭔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만한 소재는 되진 않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오히려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은 계속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75 레인지가 좀 이제 거의 한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합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80 선까지 또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트레이딩 전략은 웬만하면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갖고 가도 되지만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된 상태니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관망의 관점 갖고 가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그럼 저희 이어서 지금 골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연결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 관련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골드는요, 지금 gold reclaims $1,800 mark as dollar slips. Focus on Fed minutes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 금값이 $1,800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이제 달러화의 하락으로 금값이 심리적인 수준인 1,800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서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6월 연준 회의록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내일 발표가 되니까요. 또 금값이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주로 달러와의 약세 때문인데 이제 6월 FOMC 회의 이후 금값이 많이 떨어졌고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다시 시세에 돌아섰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화 정책의 매파적인 전환으로 금의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6월 초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언급도 있었네요. 잠시 후에 맞선님과 더 깊은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골드 시세부터 함께 가볼게요. 골드는 1.23% 상승한 1,8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맞선님과 연결해 볼게요.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네, 매도 말씀드리겠고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까지 올라왔어요. 21선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저항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추세가 나온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약세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92.70, 80달러 선에서 92달러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옴에 따라 지금 골드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가져간다라는 게 일단은 저는 전략이 좀 오히려 좀 알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레인지 폭상에서 봤을 때는 1,810달러 선과 이 고가 라인대 이 부근대에서 저항대를 어느 정도 확인해 준다라면 항상 이제 매도에 대한 진입 포인트 시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매수를 통상 한다라고 하면은 역헤드나 쌍바닥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도 똑같습니다. 매도는 헤드앤숄더나 쌍고점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게 될 경우, 즉 어디서 1,810달러 선과 우리가 고점 포인트를 찍었던 1,815달러 선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고점에 대한 매도 전략, 고점 매도 포지션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기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충분히 매물대까지 1,776달러 선에서 1,782달러 선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은 골드는 매도 트레이딩이다. 매도 트레이딩 하시고 지금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21선에 대한 저항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선 돌파가 만약에 내일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매수 추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파적인 발언이 좀 안 나왔다. 오히려 방어적인,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뢰도가 좀 가는 부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내일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선을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달러 약세로 인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매도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내일 이후에 중장기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드를 지금 트레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에 대한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골드는 지금 21선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1,810달러 저항 확인 후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맞선님 또 마지막 한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DMI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DMI 차트가요, 정말 활용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들을 쓰지만 다른 보조지표들보다는 이 DMI 차트가 물론 이제 단독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뢰도가 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하는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매물대, 피보나치, DMI 이런 것들을 각종 교차 시점을
통해서 뭐 교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찾다 보면 진입 포인트 시점을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 제가 내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차트남자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사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1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